결국 진짜 큰 돈을 버는 거는 이 빌딩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빌딩 투자는 몇십억 단위로 벌 수 있으니까 빌딩 투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진짜 지역은 진짜 솔직히 좀 공개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제가 뭐 솔직히 다 알려드리기로 했으니까 강남 빌딩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3부입니다. 빌딩 투자 가장 핵심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진짜 큰 돈을 버는 거는 이 빌딩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투자 잘하고 비트코인 투자 잘해도 뭐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 아닌 이상은 1, 2억 버는 수준이잖아요. 그쵸? 근데 빌딩 투자는 몇십억 단위로 벌 수 있으니까 빌딩 투자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빌딩 투자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근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위험하지 않은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나는 좀 위험하더라도 큰 수익을 얻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안전한 게 최고인 것 같아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위험하더라도 큰 돈을 벌고 싶은, 좋은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1부, 2부, 3부에서 얘기하는 게 다 위험하고 어렵고 잘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지만 잘못되면 크게 잃을 수 있는 투자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그래도 공부를 좀 했으니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근데 암호화폐 공부해보신 분 중에서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10년 안에 5천만 원보다 2배가 돼서 1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비트코인 좀만 공부해봐도 어느 시점인지 몰라도 10년 안에 2배는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2부에서 설명드렸던 서울 분양권, 서울 아파트 분양권, 새 아파트인데 이게 서울 분양권, 서울 아파트, 새 아파트 이게 망하는 케이스는 저는 솔직히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또 누군가에게는, 공부가 안 된 분에게는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죠. 3부는 빌딩 투자. 솔직히 저는 강남 빌딩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강남 빌딩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100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강남 빌딩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 진짜 지역은 진짜 솔직히 좀 공개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제가 뭐 솔직히 다 알려드리기로 했으니까 강남 빌딩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신사동입니다.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강남 빌딩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 시나리오대로 다 가면은 신사동에 빌딩 한 채를 취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압구정 다 이렇게 재건축되는 거 아시죠? 압구정 재건축은 시기의 문제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뭐 재건축 다 되고, 그리고 가로수길, 세로수길 뭐 여기 엄청 좋잖아요. 그쵸? 신사동이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 미래에 여기가 뭐 공동화된다?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뭐 인구가 줄어들고 뭐 어쩌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거는 다 지역이 입지가 떨어지는 곳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압구정 로데오 거리까지 요만큼이 신사동이거든요. 신사동이 지금보다 인기가 떨어진다? 뭐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서 강남에서 안 만나면 어디서 만나요? 누군가는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접근성도 제일 좋고 저는 신사동을 아주 좋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관점이 그래요. 그래서 비트코인, 그리고 서울의 새 아파트, 그리고 신사동의 빌딩,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누가 보았을 때는 되게 위험한 투자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안전한 투자가 뭐가 있을까 싶거든요. 은행에 넣어두면 그건 안전합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하고요? 여기는 최소한 인플레이션 해지 이상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관념에서 신사동, 압구정역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신사역에 투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는 신사동에 연고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뭐 거의 만 1살 때부터 신사동 살았고요. 여기 신구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다녔고요. 신사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다녔고요.
현대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총 12년을 여기서 다 학교 다닌 건 너무 당연하고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여기서 다 다녔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여기서 나오고 대학 나올 때까지 신사동에서 쭉 살았어요. 제가 혹시나 해서 이거 성정길 써있죠? 제 초본입니다. 제가 원래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80년생이거든요. 80년생인데 80년 3월에 태어났어요. 태어난 지 1년 만에 이때부터 강남구 신사동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 정도면 진짜 토박이지 않나요? 그쵸? 40 몇 년 전부터 이 동네에 살아왔던 신사동에 진짜 완전 토박입니다. 완전 토박이고 여기 뭐 중간에 주소지 다른 데 있기도 했지만 거의 그냥 신사동에 쭉 살았어요. 이땐 진짜 이사 갔던 건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애기 때라 뭐 기억이 안 나고 쭉 신사동 살고 병역상 보시면 2년 2개월 2001년 2월 27일 날 입대해서 2003년 4월 26일 날 제대했죠. 2년 2개월 무려 26개월을 꽉 채워서 병역도 육군 병장 제대했습니다. 육군 병장으로 뭐 다 나오죠. 아주 투명하게. 그리고 신사동에 그 이후로도 이사는 많이 다녔지만 신사동에 그냥 쭉 살았어요. 그리고 뭐 대치동은 뭐 저희 집은 아니고 저희 그 외삼촌네인데 외삼촌네 가족들이 외숙모랑 애기들이 다 캐나다로 기러기 아빠 됐을 때 혼자 살면 적적하니까 제가 둘이 같이 살았어요. 반포동부터 혼자 산 거고 어찌됐든 대략 한 2010년, 2009년까지는 여기 신사동에서 쭉 살았습니다. 1981년부터 몇 년인가요? 대략 한 28년 되나요? 거의 30년을 신사동에서 쭉 살았던 토박이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신사동에 빌딩을 매수하는 거는 뭔가 되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사동을 매우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빌딩 시세들을 어떻게 되는지 아주 러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한정해서 알려드릴게요. 서울시로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럼 좀 범위가 넓어지니까 좁혀서 이걸 바탕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딩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빌딩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되게 많은 유동상권, 먹자상권 같은 데죠. 유동상권이 있고 그리고 좀 오피스 상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무실 수요가 많은 곳이죠. 그리고 주거 수요가 많은 다가구 뭐 이런 거 많은 데 있잖아요. 요렇게 세 개로 저는 나누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동상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얘가 1위라고 제 마음속에 얘가 1위고요. 2위는 오피스들이 있는 곳 요거를 2위로 생각하고 있고요. 3위는 주거 시설이 많은 곳 요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신사동 살 때에는 다 주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다 빌라촌이었거든요. 근데 그 빌라촌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다 빌딩스럽게 근생 건물이 됐어요. 그리고 이 거래를 보시면 이 숫자들이 다 거래가 된 겁니다. 최근 5년만 한 건데 거래가 진짜 많죠. 그러니까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요.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한 블럭만 뒤로 가볼게요. 요쪽에 인기가 좀 덜한 데거든요. 학동역, 논현역 뭐 요쪽에 좀 아까 거기에 비해서는 좀 확실히 좀 휑하죠. 요 부근이 좀 인기가 좀 덜합니다. 강남 쪽에 다 인기가 많은 편이긴 한데 확실히 좀 거래가 덜하죠. 여기는 뭐 요 정도다. 강남 쪽이 전반적으로 인기가 많긴 해요. 하지만 여기보다 신사동 쪽이 거래가 엄청 많이 되고 인기가 상당히 많다. 빈 공간이 별로 없죠. 그게 당연히 이 가로수길과 요 조그만 이 세로수길 요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신사동에서 한 40년 전부터 살았잖아요. 신사동은 40년 전에도 24시간 영업하는 데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상권의 거의 중심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신사역 보시면은 여기 3호선 라인 지나가고 신분당선 라인 지나가죠. 그리고 위례 신사선 들어오면 거기로 또 들어옵니다. 여기 도산대로 쪽으로 요렇게 들어올 거예요. 위례 신사선이. 그리고 신분당선이 조금 더 지나가면은 한남동 쪽으로 요렇게 여기쯤인가? 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산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지금도 용산구에서 신사동 오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와보신 분들 아시죠? 한남대교만 지나면 바로 올 수 있는데 앞으로 신분당선까지 연결되면은 신사동은 유동인구가 더 많이 넘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사동을 가장 주의 깊게 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신사동은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동이 신사동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쪽은 잠원동인데 거기보다는 저는 신사동 쪽이 낫다고 생각해요. 신사동은 구역들을 좀 나눌 수 있어요.
요쪽을 신사역 상권이 좀 가까운데, 신사역이 가까운 곳들, 이 가로수길이랑 제가 살던 데가 신사동에 오래 살았잖아요. 제일 오래 살았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살았어요. 507에 8호. 여기 살았었는데 학교 갈 때 요렇게 해가지고 가로수길 타고 이게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6년을 다녔었거든요. 신구초등학교까지 하면은 12년을 여기로 제 통학로였어요. 통학로. 학교 가는 길이었어요. 이 동네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게 가로수길을 바탕으로 해서 요쪽에 세로수길들이 지금 엄청 발전했어요. 저는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는데 어렸을 때 제가 술래잡기 하고 뛰어놀던 데가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뭐 갈 때마다 되게 놀랍습니다. 여기는 4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권이 안 좋았던 때가 없어요. 네, 늘 계속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신사동을 아주 잘 보고 있어요. 가로수길과 세로수길을 바탕으로 한 이 먹자 상권들, 이 상권이 약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가로수길 많이 죽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그 죽은 가로수길은 딱 요 거리예요. 요 거리는 메인 도로라서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좀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일어난 거죠. 너무너무 비싸졌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화랑 같은 게 되게 많았던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가로수길이라고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아세요? 가로수길을 보시면 볼 때마다 이 남의 동네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면 은행나무 엄청 많죠. 왜 이렇게 날씬해졌어? 청소하기 힘들어서 좀 가지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날씬한 애들이 아닌데, 네, 이렇게 좀 나뭇잎이 좀 많은 애들이거든요. 네, 이거 가을 때마다 여기 맨날 이렇게 낙엽 차면서 학교 다니던 게 제가 12년 동안 학교 다니던 통학길이에요. 통학로인데 이렇게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로수길이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때, 지금은 이제 다 치웠을 것 같고 한 11월 초나 뭐 이럴 때 가면은 여기 낙엽들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노란색 낙엽이 되게 많이 쌓여서 정말 예뻐요. 네, 그래서 가로수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 같아요. 이게 끝까지 가면은 신서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네, 제 모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비싸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그 대신 상권은 계속 발전하지 않습니까? 요 뒤쪽으로 와서 요쪽 상권들은 또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요런 곳들이 근생으로 원래 지어졌다기보다는 원래는 그냥 집이었어요. 그냥 다세대 주택 뭐 요런 거였는데 요런 느낌인 거죠. 요런 거 빨간 벽돌집 아시잖아요. 그쵸? 여기 원래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집이었는데 요런 게 다 지금은 근생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름도 빌딩으로 바뀌고 있죠. 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왜 이런 데들이 새로 안 짓고 이렇게 리모델링만 하는지 그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요런 진짜 정말 좁은 길, 뭐 요런 것들도 이제 다 빌딩으로 이렇게 다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신축도 하고 있죠. 신사동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렇게 가로수길, 세로수길을 바탕으로 한 요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그렇게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가 다 재건축하면 근데 너무 나중이죠. 뭐 10년, 20년 후니까 너무 나중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압구정역 주변에 여기 되게 핫합니다. 지금 뭐 엄청 핫해요. 그 성형외과 많은데 뭐 아시려나? 성형외과 엄청 많아요. 요쪽의 상권들도 꽤 괜찮습니다. 신사동하고 뭐 여기 역에서 가까운데 요쪽은 사람들 엄청 빠글빠글해요. 네, 제가 그저께도 친구들 요 동네에서 만났는데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자리도 예약 안 해놨으면 술 못 먹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글빠글한 요쪽도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산대로 쪽 요쪽이 많이 죽었었어요. 로데오부터 시작해서 도산대로 쪽이 엄청 죽었었는데 한 2년 전? 한 2년 전부터 엄청 핫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정점에 이른 것 같아요. 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약간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가 되게 비싸서 상권이 완전 죽었었는데 임대인 분들이 임대료를 좀 낮춰주면서 상권을 막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는 되게 아름답게 꾸민 곳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뭐 되게 예쁘죠. 예쁜 뭐 이런 곳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핫한 곳들. 이런 것들이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장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져갖고 동네 전체가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이 비싸요. 네. 앞으로 뭐 한 2, 3년 정도는 계속 이렇게 비싸게 가겠죠. 네. 로데오 쪽이랑 도산대로 쪽, 요쪽 라인들 사람 되게 많고 뭐 너무 비쌉니다. 압구정 여기 뭐 다 아시잖아요. 한양아파트 앞에
되게 비싸고 청담동 역까지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한 여기까지 신사동이니까 요쪽 넘어가면은 좀 이제 뭐 청담동 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요쪽이 압구정동. 그래서 압구정동에는 꼬마 빌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압구정에 꼬마 빌딩인데 하면은 대부분 압구정역 주변이에요. 신사동입니다. 그러니까 압구정에 빌딩은 없어요. 다 아파트입니다. 그런 데가 압구정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전체가 다 아파트인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동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빌라나 뭐 이런 뭐 주택이나 이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뭐 압구정동은 뭐 너무 당연히 좋고, 저는 신사동에 딱 어디다 하기보다는 뭐 좋은 물건 나오면 사겠죠. 네, 제가 제일 유심히 지켜보는 요런 동네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신사동을 주변으로 볼 생각입니다. 이게 밸류맵이라는 어플이에요. 밸류맵 사이트인데 여기 밸류맵 핸드폰 어플로도 있어요. 네, 밸류맵을 보시면 거래 사례가 다 나옵니다. 근데 거래가 너무 많으니까 최근 한 5년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현금 얼마 모았죠? 1억으로 출발해서 비트코인으로 3억 벌고 분양권으로 출발해서 3억 가지고 한 7억 정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럼 7억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억으로 좀 빡빡하긴 한데 한번 찾아보시죠. 제 투자 아이디어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뭐 한 70억 정도 됐다. 그러면 2023년에 만약에 100%가 올랐다고 치면은 140억이 되잖아요. 근데 폭락론자들에 의하면 뭐 폭망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자율이 너무 높기도 했잖아요. 요즘에 고금리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고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면 매수할 만한 물건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는 많이 써야 되니까 대출은 최대한, 그리고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뭐 저는 요런 아이디어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 고점 2023년이라기보단 2022년 정도? 고점 가격에 이 정도 되는 게 한 여기까지는 솔직히 좀 쉽지 않고, 한 그래도 한 80억에서 90억까지는 좀 떨어져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싼 것들 한번 좀 볼게요. 오, 여기 엄청 쌌네. 다가구이고 60억이네요. 근데 여기가 다가구라서 딱 맞진 않은데, 어차피 저는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얘는 근생으로 주인분이 다 바꿨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금 이런데 다가구 매수하는 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랑 너무 많이 다르니까, 이때가 60억, 대지 지분이 한 60평, 그러니까 땅이 60평인데 60억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평당 1억에 산 거죠. 평당 1억이면 누군가는 되게 비싸게 느낄 거고 누군가는 되게 싸게 느끼겠지만, 지금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당가로 보면 되거든요. 거래 연도를 최근 3년으로 볼게요. 1억, 비싼 데가 한 1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한 1억 4천, 1억 5천, 1억 2천, 1억 6천. 비싼 데가 대략 한 1억 6천 정도 보면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보다 뭐 더 못하다고 보이진 않거든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여기가 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긴 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엄청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대략 요 정도 되는, 그러니까 현재 한 평당 1억 2천 정도에 한 60평 요 정도를 볼게요. 그러면 한 72억이죠. 근데 이게 고점일 때 가격 근처잖아요. 그럼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는 가격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빌딩은 가격이 이자율과 수익률에 연동될 수밖에 없어요. 고점에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치면 여기에서부터 많이는 뭐 한 4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게는 한 3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대략 한 50억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잘 그때에 맞게 대응하면 되죠. 근데 안 떨어졌는데 내가 살만하고 이건 정말 싼 가격이다, 그때 매수하면 됩니다. 안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좋은 매물 나올 때까지 더 보러 다니면 되죠. 그럼 72억 하던 게 50억까지 떨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7억이잖아요. 그럼 7억으로 살 수 있는지, 이게 좀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50억짜리를 원래 간평은 72억에 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뭐 경매에 나오거나 금매에 나왔다. 그럼 계약금 10%는 있어야겠죠. 계약금 10%, 금매로 나왔다고 칠게요. 경매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니까. 금매로
50억에 나와서 70억까지 갔던 게 많이 싸졌죠. 한 30 몇 프로 떨어진 것 같아요. 계약금 10%니까 5억을 줘야겠죠. 네, 5억은 줍니다. 네, 단 계약할 때는 법인으로 매수하세요. 이게 다가구긴 하지만 근생 건물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근생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야 대출도 잘 나오고 규제도 안 받습니다. 그럼 법인으로 5억을 일단 쏴줬습니다. 계약금. 그럼 이 잔금이 45억 남았죠. 50억에 한 3% 정도 임대료를 받는다고 치고 1억 5천만 원 정도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보증금도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럼 보증금에서 1억 5천을 내고 대출을 사실 좀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50억인데 간평은 여기로 돼 있으니까 80% 대출은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에 80%면은 7, 8에 56이니까 충분히 다 받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대출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5억을. 여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내 돈도 한 2억 정도 여유 있잖아요. 그쵸? 우리 7억 있었는데 5억은 여기 계약금을 냈으니까 여윳돈이 한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억 5천 정도는 세금으로 좀 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 5% 정도, 4.6%니까 2억 5천 정도 되겠네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좀 세금을 좀 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지금 얼마 나오죠? 1년에 1억 5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출받은 게 45억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한 5% 정도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2억 2,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1년에 한 7,500만 원 정도 이자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할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매수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 들어가서 여차하면 1층에서 식당을 할 수 있거나, 그래서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건물주가 되기에 가장 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 하시거나 하는 분은 대치동 쪽에 건물을 좀 알아보시면 되죠. 요식업 하는 분들은 요런데 신사동 같은데 매수하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업 수익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거둘 수 있으면 뭐 큰 부담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일반 월급쟁이다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현금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돼요. 네,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좀 현금 흐름이 좀 안정적인 분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금리는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금리가 만약에 한 3% 정도까지 떨어진다. 만약에요.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그것도 생각을 다 하셔야 돼요. 45억인데 3% 이자율이다. 그럼 1억 3,500만 원이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미세하게 플러스가 나겠죠. 네. 요때는 이제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언제 떨어질지 어떻게 될지 뭐 그건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근데 5%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갑자기 10%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네. 그거 리스크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될지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리스크가 있는 투자다 라는 거를 명심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히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이자가 10%까지 막 올라간다. 그건 좀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리먼 사태 때나 그렇게 확 올라갔었지. 네,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그거는 제외하고, 그러면 손익비를 계산해보면 내가 현재 투입된 돈은 한 7억은 있어야 됩니다. 7억을 투자해서 한 72억짜리 빌딩을 50억에 산 거죠. 그러면 저는 전고점은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 안에는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요 금액으로 이자 충당만 하고 있으면 뭐 5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리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자가 뭐 한 2%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 기준금리가 0%대까지 갔잖아요. 그쵸? 0%대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기 침체가 만약에 나중에 오게 되면 이게 이자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매수 적기가 되겠죠, 사실. 이렇게 해서 대출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이득은 더 커지겠죠. 여기에서 더 커질 거고, 그리고 매매가도 더 올라갑니다. 이게 50억까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를 잘 했는데 72억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90억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올라갔다고 치면은 우리는 7억을 투자해서 40억을 번 셈이죠. 네,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72억이 90억 되는 거는 18억 추가됐으니까 한 25%가 5년 만에 오른 건데 그게 과합니까? 네, 그 정도는 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7억이
40억을 벌어다 줄 수 있겠죠. 물론 법인으로 해서 매도를 한다고 해도 20% 법인세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결국엔 1억 갖다가 비트코인을 잘 투자해서 3억이 되고, 3억을 분양권 투자 잘해서 7억이 되고, 7억을 신사동의 빌딩을 잘 사서 매수하면은 이게 40억을, 순자산 40억이죠. 부채를 낀 걸로는 한 90억 정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매직이 가능하다는 거. 뭐 제가 이야기한 소설이 소설일 수도 있어요, 그쵸? 소설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는 1억을 가지고 90억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자산으로 보면 40억, 40배의 수익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도전하고 공부하고 해볼 만한 투자이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소설일 뿐이니까 이대로 될지 안 될지 뭐 저도 모릅니다.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할 거고, 변수가 생기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때그때 생각하면서 대응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할지, 저럴 땐 어떻게 할지. 그래서 좀 대응을 좀 잘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고수분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같이 대응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정보도 좀 빨리빨리 얻을 수 있고,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은 훨씬 더 많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래동 공부 운영하고 있으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빌딩 투자 이런 거 다양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고래동 공부에서 같이 공부하시면 어떨까요? 네, 12월 49,0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지 않습니까? 네, 4개의 강의가 49,000원. 요때 빌딩 생기초 강의도 제가 직접 합니다. 빌딩에 대한 것도 제가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같이 좀 공부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고래동 공부는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오니까 같이 좀 공부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